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따른 유혈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미얀마에서 내전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 상황은 어떤지 점검했습니다. 학업과 교회 사역을 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도시락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사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천안시 충남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은 향후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미니 대선으로도 불리는데요. 여야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주목할 공약은 무엇인지 오현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만 13명, 야권 단일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종 사퇴 처리되면 총 12명이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답게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의 대전안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대전안 21분 도시는 내 삶의 많은 것이 21분 안에 해결되는 도시. 21분 도시 서울은 세계 도시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후보들마다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공개된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공급 방식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 공공성을 앞세운 개발을 강조한 반면 오세훈 후보는 민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후보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활용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공공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 후보가 내세운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임차해 짓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지만 서울시가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후보는 서울시는 물론 국토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도시계획도 공개했지만 이런 공약은 1년 2개월에 불과한 잔여 임기를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25일부터 공식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아직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반대 성명까지 나온 상황에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곳곳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내전 우려까지 커지면서 현지 선교사들의 안전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선교사들의 상황은 어떤지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데타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향해 군경이 총을 발사합니다.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고 사망자와 중상자가 속출합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3일까지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은 최소 250여 명에 달합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내 6곳과 만델레이 내 5개 지역엔 계엄령이 내려져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고 오후 6시부턴 통행이 금지됩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양곤 지역엔 한국 선교사의 90%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는 최근 3, 4일간은 충돌이 잦아들었지만 선교 사역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도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줌이라든지 시그널을 통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단체별이라든지 교단 그런 선교부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진영은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 힘을 합쳐 연방군을 창설하려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군부와의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적대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까 SNS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와 같은 위험이 커지자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들은 귀국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지역을 제외하고 현지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복음이 필요한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50%에서 70% 이상은 내전이 일어나도 아마 내 선교지, 내 사역지는 선교사들이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태가 내전까지는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들은 내전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혹시 죽음을 맞이할까 걱정이 크다며 미얀마의 정상화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학업과 교회 사역을 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됐는데요.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신학생들을 돕기 위해 도시락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신학생 돕기에 나선 건 지난 2월.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나눔입니다.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신학생들이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채우는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를 이제 연대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교단에 구애받지 않고 학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우리가 돌보고 연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외사보는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신학생들에게 매주 컵라면과 즉석밥 등 2끼 분량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감리교 신학대와 협성대, 수요일에는 목원대를 찾아 직접 전달합니다. 한 신학생은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으로 식사뿐만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식사 문제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든든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사보는 앞으로 신학생들의 무상급식과 등록금 지원까지 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정진 상임이사는 이러한 지원이 신학생들이 미래의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과 함께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기업,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 문필의 천안시 기업인 협의회장 등 지역 내 교육계와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과 기능 교육을 추진하고 기업은 학생들을 채용해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기술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접종할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첫 인도분으로 24일 오전 7시 반쯤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백신은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역 접종센터 22곳으로 배송돼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에 사용됩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총 364만 명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0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의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하면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가 오 후보, 29.2%가 박 후보를 각각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9.7%포인트로 오차 범위인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바뀝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농축산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5.85로 한 달 전보다 0.8% 상승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품이 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공산품이 1.1%, 전력, 가스, 수도 등은 0.8%, 서비스가 0.2%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석탄, 석유 제품이 7.2% 올랐고 농산물과 축산물도 각각 7.8%, 6.7% 상승했습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곧바로 떼놓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학대 위험이 명확해야만 분리하던 이전 제도와 달리 1년에 2회 이상 신고로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분리됩니다. 신고 의무자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가 추가됐고 지자체 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7일 내 추가 조사를 통해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엿새 만입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로 21세 남성 아흐마드 알리사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볼더 카운티 교도소에 용의자를 수감할 예정입니다. 지역 검사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비롯해 주요 혐의 입증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초기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PF07321332라는 이름의 항바이러스제는 프로테아제라고 불리는 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에서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감염 초기 환자들이 주로 복용할 경우 증상이 악화하는 걸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화이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처리 비용으로 지난 10년간 최소 13조 3천억 엔, 한화로 약 138조 원을 투입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와 관련한 이재민 손해배상에 7조 9천억 엔, 오염지역 재염에 4조 8천억 엔, 폐로 작업에 1조 5천억 엔이 투입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상하는 총 사고 처리 비용은 21조 5천억 엔에 달하지만 폐로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에서 돌고래 2마리가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돌고래들이 발견된 카날 그란데는 베네치아 수상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운하로 돌고래가 이곳까지 접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과 수상 교통량이 급감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지난 1년간 석호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각종 어류의 개체 수도 크게 느는 등 수상 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네포난의 교회 진은희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크리스천 유튜버로 사랑받고 있는 웨이홈이 첫 번째 정규 앨범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공감하신의 커버곡을 시작으로 유씨가 이씨에게 등 웨이홈만의 개성을 담아 편곡한 CCM, 찬송가, 대중가요 등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어왔는데요. 첫 정규 앨범에는 웨이홈 유튜브 채널에서 사랑받아왔던 커버곡과 편곡한 찬송가까지 총 8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인터파크를 통해 앨범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웨이홈 소속사인 툴뮤직 정은현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웨이홈의 첫 앨범 발매 기념 공연 티켓은 1분 만에 매진됐다고 전했습니다.
광야아트센터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복음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 묵상, 가정예배, 교회 예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등 7개 교회에 맞춰 모두 7편으로 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광야 콘텐츠 1탄으로 기획된 이번 영상들은 동영상 플랫폼인 비메오를 통해 이용 가능한데요. 광야아트센터 측은 기독문화예술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건강한 콘텐츠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 콘텐츠당 $10,000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푼안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교회발 감염을 부풀리게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3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7명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가 43명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청 브리핑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총 확진자는 153명으로 교회 관련 감염자는 11.1%인 17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자연 측은 정부가 광주의 한 사찰발 감염자를 교회발 확진자에 포함했다며 허위 통계로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주범인 것처럼 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퀴어 축제에 반대했던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한 서울시의 탄압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공무원 17인에 대해 혐오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등의 시도를 규탄한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도 혐오라고 주장해 처벌하려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누리미디어 교육센터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센터는 스마트폰 보관 바구니 만들기, 미디어 절제 표어 만들기 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환경보호에 나서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소그룹 6곳에 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환경 개선과 생태 보호에 나서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소그룹 활동 예상 기간과 참여 인원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센터 블로그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내달 13일에 발표합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듣는 미얀마의 소식 더욱 심각했습니다. 자칫 내전으로도 번질 수 있어 선교사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돼 미얀마에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